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임신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신자진 삼합을 합니다. 신월에 지장간을 보면 무임경이 있죠. 신월에 이제 경금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나서 신자진 삼합을 시작하는 생지인데요. 그래서 신자진 삼합, 수삼합에 임수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중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유수를 지나서 해월이 되면요. 지정간에 무갑임이 있는데요. 해월에 가장 강한 임수가 이제 녹을 이루고 해월에 신자진 삼합의 목적인 임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월에 임계로 임수에서 계수로 이제 그동안은 웅줍하고 웅축하는 그런 성향으로 자월은 동지가 있잖아요. 동지를 기점으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 후에 낮의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월은 음의 세계가 가장 깊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양의 세계를 향해 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진은 유구월에 거두어들인 신금이라는 종자를 수기에다가 풀어서요. 인월에 갑으로 드러내는 게 신자진 삼합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이 되면 중기에 계수가 수삼합인 신자진 삼합을 마감하고 중기에 이제 음질 계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자진 삼합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임수의 신자진 삼합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신금 종자를 품고 봄에 목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임수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지로는 신금하고 짝을 지었어요. 임수가. 그래서 신금은 경금을 의미하죠. 양의 세계는 묘월부터 신월을 양의 세계라고요. 6월부터 인월을 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해월에 자신이 드러나야지 알맞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양의 세계인 신금하고 같이 짝을 맺었기 때문에 이 임수하고 신금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만나서 짝을 이루는데요. 60간지라고 하잖아요. 간지 자체가 모두 60개입니다. 그런데 간지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일간하고요. 일지는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간과 배우자가 잘 맞는 그런 간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간지로 볼 때 서로 좋다고 느껴져도 또 주변 글자에 의해서 사주 당사자는 또 좋은 거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연애를 하던 시기하고요. 결혼을 해서 일지궁에 배우자가 들어오는 그 의미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보통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명이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는 것, 그건 좀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이 살다 보면 좀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같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거의 힘든데 정말 성격이 굉장히 무던한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참을성이 굉장히 많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를 서로 좋아해서 각자 알아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통 결혼을 한 후에 살다 보면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서로의 의견 차이로 생기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근데 보통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간지도 임수와 신금은 맞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임수는 지지로 보면은 유금하고 맞겠죠. 그리고 천간에서 보면은 신금하고 맞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 지지, 신금 같은 경우는 양의 색의 글자고요. 경금이라는 열매로 신월에는 열매가 열렸긴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열매는 아닙니다. 이 경금은 이렇게 신금으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신금은 유금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경금이라는 열매가, 그리고 신월 같은 경우는 병화와 정화라는 빛과 열에 의해서 더 딱딱해져야지 되거든요. 딱딱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나 경금으로 있다고 해도 병정화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더 딱딱해진 다음에 임수에 발화를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 신금도 새로운 뿌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아직은 더 딱딱해져야 돼요. 그래서 유술해에서 이 신중에 임수가 처음 드러나고 해월의 임수로 이렇게 록을 이룰 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온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임신간지는.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요, 임수가 딱 나왔으니까 신금이 해야 할 일은 수기를 보면 자신의 기운을 수기에다가 줘야 돼요. 그래서 금생수 해야 하는 그런 게 당연한 거고요. 의무가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임수를 생각이 되겠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 임수에다가 자신의 몸을 푼다고 생각한다면요,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수기에다가 몸을 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임신간지라고 한다면 화기에 의해서 이 신금이 먼저 딱딱해진 후에 임수에 풀리는 그런 구조라야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월에 병정화라는 화기가 이 신금을 키워주는 그런 구조일 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월일 경우에는 임신월이라 그러면 신월이잖아요. 이 경우가 더 지금 이야기하는 그 경우에 부합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신자진 삼합을 시작하자마자 삼합의 목적인 임수가 빨리 드러나 버린 그런 의미가 돼요. 신자진 삼합을 할 때 이 임수는 여기 해수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임수는 신살로 이야기하면 망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신자진이라는 삼합의 목적이 드러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는 아닌데요. 이렇게 너무 일찍 드러났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나면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되지만 식월이라는 이 신자진을 시작하자마자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망신을 당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망신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찍 드러날 경우에는요, 잘 쓴다고 한다면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 보면 임신월생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제가 전에 사주 공부를 하면서 연예인 사주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분 중에는요, 깝건이라고 불리는 조건 씨가 임신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씨 같은 경우도 타고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예술적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슈가맨을 통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 양준일 씨 같은 경우도 임신월생입니다. 양준일 씨 같은 경우는 예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시대적으로 받아주지 못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짧게 활동하고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은 좀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일주는 금수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금수조합의 경우는 대부분이 영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임수 대비 신금은 편인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화기가 없어서 아니면 수기가 더 강해서 이 신금이 수기에 의해서 풀린다면, 확실하게 딱딱해지기 전에 수기에 풀려버린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편인의 요소를 쓰는 의미로 종교나 철학 이런 공부로 쓴다면 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신적인 방황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태어난 임신일주다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수기를 통해서 나무를 키우는 수생목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일제 시기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목과 금 사이에는요, 화기라는 꽃을 피워야 하거든요. 근데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의 시기에 이르면 금기하고 목기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운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임신일주다라고 한다면요, 여름은 화의 그런 공간이잖아요. 화기가 강한 공간. 그러면 이 여름이라는 화기로 신금이라는 자신의 인성을 키워서 인성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활동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사회적인 경험을 일찍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월 자체가 화기라는 건 임수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버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뭔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 물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물질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을에 태어난 임신일주다라고 한다면요,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이 강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인성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임수 입장에서는요, 응집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기가 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임수에게 목은 식상이죠. 그러면 식상이 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활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에서 화기로 금을 키워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대운 자체가 화운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열매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들은 화기로 키워진 다음에 임수에게로 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대운이 수운으로 흐른다고 한다면요, 수기에다가 금을 풀어서 이제 목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목이 드러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뭐 괜찮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충돌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임신일주다라고 한다면요, 겨울은 수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죠. 그러면 많은 수기에 이 신금이 풀리면서 신금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목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이 많은 수기를 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인성, 비겁, 식상의 그런 흐름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교육 쪽에도 알맞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임신일주가 남자라고 한다면요, 부인성은 화기가 됩니다. 일지궁에 금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화기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화기로 신금을 키워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아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을사월이나 갑오월 정도면 구조가 좋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임신일주가 여자라고 한다면요, 남편성은 토가 됩니다. 일지가 편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지 신금 열매를 키우는 화기가 강한 토의 경우라고 한다면 좋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미월 임신일주다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요, 미월은 임수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날 때는 힘든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유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